100%입니다. 월요일 아침이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시작하고 이제 30분 됐어요. 지금 시각이 9시 30분입니다. 자, 리플 계속 눌렸죠? 눌렸으면 주말 내내 눌렸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횡보를 그리면서도 눌림이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왜 이렇게 내려왔는지도 조금씩 알아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모바일과 PC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거 맞게 핸드폰이시라면 모바일, 또 컴퓨터시라면 PC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은 정보가 생명입니다. 정보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 쉽게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쉽게 좀 빨리 받으시는 게 좋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가 브리핑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매번 올려드리는 거지만 이번 주 증시 일정은 17일 날 9월 근원 소매 판매가 발표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가상자 시장은 전반적으로 눌렸습니다. 비트코인도 눌렸고 이더리움도 리플도 다 눌렸는데 도지코인만 살짝 올라가줬던 부분, 그리고 시바이너도 눌렸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들어오셔갖고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 판단되고요. 이렇게 보면 미국 이제 SEC가 이더리움 현무 ETF 옵션에 대해서 승인을 연기했어요. 승인 재차 연기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 SEC가 계속적으로 세게 얘기하면 똥창을 튀기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인데 이 SEC가 진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써드렸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판단하는 부분이고, 중국이 움직입니다. 중국이 12DC 10원 지역 내에서 거래량 약 1,400조 규모의 움직이는 부분도 이제는 중국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코인들도 조금씩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거가 현재까지 이제 9시 30분이고 현재 718.5원 찍었고요. 저가는 715.4원, 그리고 지금은 715.8원입니다. 0.033인데 내려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갔고요. 이 준비 단계가 거치면서 이제는 하방이든 상방이든 정해질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5일선과 11선이 이제 계속 평형을 쭉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때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데드크로스가 왜 나왔죠? 바로 이 항소 ASEC가 항소 통지서를 날리고,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쭉 계속 횡보를 그려오면서 5일과 11선이 계속 평행을 유지하고 있어요. 평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어떻게 갈지가 이제는 곧 정해질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응을 잘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대응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매수 타이밍을 갖는 것도 중요한 시기가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횡보 그릴 때가 중요한 겁니다. 횡보 그릴 때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제 정해질 때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나나 블럽, 앱토스, 솔라나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눌려왔던 바닥권에 있던 코인들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이제 메이저가 가려면 뭐가 먼저 갑니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움직여줘야 메이저가 따라가고 우리 코인들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뉴스 중 리플 뉴스가 좀 계속 쏟아지고 있죠.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목이 뭡니까? XRP가 주요 저항에 고분분투하고 있는 거, 저항 라인에서 뚫지를 못하고 있죠. 계속 횡보를 그리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고, 이런 잔물결, 이 횡보에 고래는 뭐 하고 있다? 축척을 하고 있다. 고래는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래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횡보 그리고 이 계속적으로 여기서 매집하고, 얘네들은 매집 단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 거죠. 계속 낮추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또 잔물결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것을 바로 해석해서 번역기로 해석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건 횡보입니다. 횡보를 이 고래들은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횡보를 그리고 있으니까, 이 횡보를 그리고 있을 때 얘네들은 축척을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센티미터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 3일 동안 1000만에서 1000만 개, 1000만에서 1000만 개 XRP 보유한 리플의 고래 주소가 수가 증가했다. 이것은 총 주소의 1606개에서 1614개로 증가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고래들은 5천만 개 가까운 XRP를 획득을 했고요. 이것은 약
2,650만 달러에 해당한다.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고래들은 지금 이런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그리고 이 저점을 절대 놓치지 않는 고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얘네들 단가를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얘네들이 계속 매집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700원대, 이 700원, 710원, 뭐 이 정도가 얘네들은 거의 매집 단가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형성한 거예요. 그럼 여기 밑으로는 뭐 웬만하면 밑으로 안 내보려는 고래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축적은요, 엑셀표 큰 가격 변동이 없이 횡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 가격 크게 막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런 횡보를 하는데 고래들은 들어와. 그 얘기는 고래들도 그냥 들어오지 않죠. 뭐 심심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이 리플이 이제는 곧 움직임이 보여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매집.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우리가 대응이 좀 쉽겠죠. 또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잠재적인 돌파 또는 장기적인 성장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장기로 보면서 길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고래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체크하고 가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겁니다. 리플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또 고래들도 고래지만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야 이제는 이 리플이 가는 건데, 이 파란 부분 있잖아요. 이게 200일 이동선인데, 이 파란 라인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걸 찔러주고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730원, 800원이 아닙니다. 730원대 여기를 뚫어야 리플이 이제는 곧 큰 움직임이 나올 건데, 여기를 못 뚫고 계속적으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도는 하고 있지만 못 뚫었어요. 한 번은 뚫었죠. 예, 교차를 항소를 항소를 하겠다. 리플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뚫었는데 지지를 못 받고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 엑셀표 잠시 상승세를 보였죠. 이거였습니다. 교차 항소. 그리고 최근 거래 세션에서 엑셀피는 0.53달러에서 소폭 상승, 그리고 이런 모멘텀을 유지 못했죠.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여전히 이런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또 상대 강도 지수 바로 RSI죠. 42를 기록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약간 좀 내려왔어요. 42에서 내려왔지만 40대에서 머무르는 건 좋은데 살짝 내려왔습니다. 30대, 39, 38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뭐 좀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이거 또 좋은 내용도 말씀드려야죠. XRP 리플이 16조 달러의 규모의 스탁 시장에서 성장으로 대형 글로벌 은행에서 채택 예정이다. 정말 좋은 뉴스입니다. 대박 뉴스고요. 이 스탁 시장 성장으로 대형 글로벌 은행에서 채택 예정이다. 이 내용을 잠깐 볼게요.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는 게 나아요. 이거는. 자,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리플은 이런 부분. 리플이 커스터디 서비스 바로 대대적인 확장을 발표했죠. 이걸로 해서 주말에 한참 뜨거웠습니다. 금요일부터 한참 뜨거웠던 게 이 커스터디 서비스 산업 이 대대적인 확장 발표를 했고요. 또 이 커스터디를 위한 새로운 기능 제품군을 계속 공개를 했고, 또 이 기능은 핀테크 및 암호화폐 네이티브 비즈니스의 은행 수준의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메시징 서비스 뭡니까? 바로 스위프트죠. 이 스위프트,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스위프트입니다. 이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스위프트가. 글로벌 결제 서비스가 규제된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리플이 움직이는 겁니다. 리플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리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스위프트 발표는요, 이 XRP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뭐 스위프트가 딱 XRP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는 추측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리플밖에 없어요. 리플밖에 없고, 이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통합을 증가하고 있음을 이 부분이 스위프트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리플의 제품 담당 수석 부사장인 에런 스텔레오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의 커스터디 기술은 최고의 글로벌 은행 및 또 금융기관에 의존하게 된 보존 뭐 규정 준수에 따라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단일 플랫폼을 제공한다. 우리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플랫폼의 보안 규정 다 쓰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다. 리플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리플의 커스터디에는요, 다른 디지털 자산의 뭐 경제 증가는 뭐 수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또 몇 가지 주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또 여기에 실제 자산을 토큰하기 위한 바로 실제 자산 하면 뭡니까? RWA죠. RWA. 리플은 이런 사업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자산을 토큰화하기 위한 리플 원장, 그리고 통합, 그리고 새로운 보안 표툴, 바로 HSM 옵션, 또 사전에 구성된 뭐 정책 프레임워크, 또 향상된 사전 인터페이스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리플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이만큼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리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리플이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리플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못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이 SEC죠. SEC의 규제 때문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곧 교체 항소로 인해서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교체 항소하게 되면.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항소를 넣었어요. 같은 항소를 합니다. 이 SEC가 항소했고, 그리고 리플이 항소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느냐? SEC겠습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인 SEC? 아니면 리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냐면, 가까운 예가 있죠. 법원의 판결이 났었죠.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고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를 내면 끝난다라고 판사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제 항소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럼 누구의 손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리플이죠. 법원이 판결한 것에 얘네들은 의의를 제한 거고, 이 XRP의 항소는 바로 SEC에 대한 항소니까, 이런 부분은 법원은 다시 한번 리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좀 자신감이 엄청나게 막 폭발하고 있는 게 리플입니다. 리플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체 항소 발표하자마자 주말에 급등력을 보여줬던 게 리플이었다는 거, 이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이거 하나 더 보면서 이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게요. 자, XRP는 2020년에 70년이랍니다. 70% 폭락한 것에 비해서 이 SEC 항소 이후에 0.51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4에서 6달러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20년 12월 22일이었죠.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이 소송에 들어가는 바람에 리플의 하락을 막게 했어요. 이 SEC가. 한데 지금 이 항소 후에도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4에서 6달러까지는 올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고, 자, XRP 지지자들은 SEC의 최근 법적 조치 이후에 XRP가 가격 움직임에 주목할 만한 이분법을 관찰했다라고 나왔고요. 목요일에 이 미국 SEC는 몇 달 전에 종결된 리플의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에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죠. 그러니까 항소할 거다 통지서를 냈어요. 하지만 이 항소에는요, 자, 항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항소 얘기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이 항소 통지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도 없고, 그래서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네들 제대로 소명해라라고 했습니다. 이 리플 항소 통지서에. 그리고 이 항소 통지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합의 문건이 들어가 있어요.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XRP와 합의 보겠다.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고, 합의하면 우리가 이거 항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기각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소명을 제대로 안 하면 기각해버리겠다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SEC 항소는 어쩔 수 없이 기각이든 아니면 취소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고요. 이렇게 했어도 리플이 크게 눌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또 목요일에 있었던 통지는 당연히 항소 통지가 되니까 눌렸죠. 훅 눌렸습니다. 눌렸고, 이런 말해서 이제 토큰을 개인들은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래들은 매집을 했어요. 개인들은 매도했고 얘네들은 매수했습니다. 고래들은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내용도 볼게요. 자, 이 SEC가 항소를 제기한 후에 XRP 가격이 폭락, 그리고 20년에 SEC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가격 폭락을 같이 비교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10월 2일 날 항소 소식이 알려지고 XRP는 장중에 0.6058달러를 기록했고, 또 10월 3일에는 0.5101달러까지 폭락해서 15.79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 정도면 무난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0.4까지도 막 예상했었잖아요. 항소하게 되면 이 정도 완벽한 하락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올려주면서 횡보를 했죠. 그리고 이것은 이 불확실성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희망을 보는 거죠. 희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리플이 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희망을 보고 가는 거고,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게 20년과 이
올해입니다. 24년, 20년에 이 소송을 제기한 후에 엄청난 폭락을 맞았었죠. 61%. 이때는 얼마? 15.7. 항소에 15.79. 그리고 소송에는 61%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4에서 6달러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리플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조치 속에서도 보여준 회복력, 이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 회복력은 리플이 곧 6달러까지 랠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이런 신뢰를 심어줬다. 신뢰가 중요하죠. 모든 투자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투자할 가치가 있고 투자를 이렇게 신뢰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뢰가 심어주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리플이 4에서 6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소송도 중요했고 항소도 중요합니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소송할 때는 제가 말했죠. 70%가 내려갔었는데 항소 때는 16%밖에 안 내려가고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 얘기는 리플이 승리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승리했어요. 작년 23년도 승리했고 올해도 승리했고 그럼 이 항소도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고 법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플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런 리플입니다. 이런 리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횡보를 그리고 있어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지지받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죠. 5일과 10일 이 파랑과 노랑이 5일과 10일선이에요. 여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쭉 가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정할 건데 상방으로 가는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지금 시장도 받쳐줘야 돼요. 시장도 받쳐줘야 상방이 확실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이 못 받쳐주죠. 시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횡보를 더욱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시장이 살아난다면 리플이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의 상승 모멘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뭡니까? CBDC잖아요. CBDC인데 제가 오전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죠? 중국도 움직이죠. 중국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브릭스 연합입니다. 브릭스 연합. 이 브릭스 연합인데 브릭스 연합은 중국, 러시아 뭐 등등이 만들었어요.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CBDC를 사용하겠다. CBDC 우리는 XRP와 얘네들이 파트너를 맺었습니다. CBDC 우리끼리 이 브릭스 연합끼리는 우리는 CBDC를 사용하겠다. 국경 간의 결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CBDC는 당연히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이제 중국이 움직여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스테이블코인 곧 출시합니다. 테스트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이 출시가 되면 게임 체인저가 돼요. 이 RLUSD가 출시가 되면 자 그러면 리플은 두 개를 발행하게 됩니다. XRP와 RLUSD 두 가지 코인을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리플은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한 부분에 또 여기에 스위프트 이 스위프트와 또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ETF가 있죠. ETF 지금 ETF는 두 군데가 신청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늘어납니다. 이거와 두 가지는 누가 승인해주죠? SEC입니다. SEC가 승인해주니까 승인해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꼼수를 쓴 거죠. 항소를 들어가면서 여기에 합의장을 들어간 거예요. 합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봐라. 라고 이렇게 꼼수를 썼는데 뭐 여기에 당할 리플은 아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바로 IPO입니다. IPO. 내년에 나스닥에 리플 본사가 상장하기 위한 기업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상승 모멘텀이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하나 적용이 된다면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 말씀드리고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받쳐주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 고래들도 움직여요. 고래들도 움직여서 조금씩이라도 담아놓으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정보방에서 정보를 드립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6531-7908입니다. 010-6531-7908번 여기에 숫자 8번 저 8코인이에요. 8번을 눌러주시면 이 한 분 한 분 또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리고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매매 관점에 비중 관리,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 또 구간,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내드려요. 이게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꼭 받아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비중, 내가 목표 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아니면 50만 원 투자해요. 아니면 더 크게 1000만 원 투자할 거다. 1억 투자할 거다. 뭐 큰 금액이면 나누시겠죠. 분명히 나눕니다. 하지만 100만 원, 50만 원, 뭐 이거 작은 금액이니까 그냥 이 저점에 올인하고 만다. 아니에요. 이것도 철저하게 나눠서 내 시드머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시장은
상승 하락을 하면서 무조건 눌림목을 만들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때 들어가야죠. 이때 들어가야 돼요. 눌림목이 나올 때. 그러면 내 개수 늘어나죠. 그리고 내 단가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개수가 늘어나고 단가가 낮아져. 그럼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까? 수익이 따라오죠.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비중 관리, 비중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제 잡아드립니다. 또 구간,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겁니다. 매수 매도죠. 매수 매도입니다. 매수 매도인데 어떤 매수겠습니까? 저점 매수고 고점 매도입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다들 알고 계신 단어인데 이게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아요. 타이밍을 잡기 힘들고 또 타점 잡기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잡아드리니까 꼭 문자 받아보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8번 누르기 힘드신 분들,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링크가 더 빨라요. 문자는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주말 내내 더 많이 왔고 이 문자는 천천히 가요. 이 링크는 바로 들어올 수 있죠. 바로 링크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저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다 무료예요. 100% 무료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이 무료니까 여러분들 금전 들어가는 것도 없죠. 또 제가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수익만 단단하게 잘 챙겨가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시장이 힘들어요. 힘든 만큼 정보도 중요하고 이거 정보를 빨리 받으셔야 여러분들은 이 수익이 빨리 난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요. 이 모든 거 다 무료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정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월요일입니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